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랠리입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상한가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에 대한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항상 최근 시장에서 한 끗 다른 시선으로 확률 높은 종목들을 매번 내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100, 1200조 원 원전 수출 세계 1위 기술 업고 매년 10조 대박 시장 이 기업이 주도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에 다녀온 현재 정부가 도대체 어떤 걸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뉴스가 안 나오니까 도대체 정부가 원전의 수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최근에 가장 가까운 원전 관련 뉴스는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 찾기 힘드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 내용을 쭉 준비했고요. 그 안에서 가장 대장주격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까지 준비했으니까 오늘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 2023년도 유망업종 자료집을 하나 더 드리고 있는데요. 무료 자료집이고요. 3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집입니다. 지금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메타버스, 폐배터리, 친재생 에너지 있는데 지금 종목들이 이미 상승을 시작한 시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마시고 해당 자료를 꼭 보시고 마음 편하게 가져가면서 큰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원 원전 협력사와 상생 협력 간담회 개최한다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2월 달에 한 거예요. 한국 수력 원자력은 원전 협력사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라고 합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과 정현인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및 11개 협력사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사업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협력사들이 애로사항을 논의했습니다. 황주호 사장은 2025년까지 신한울 3, 4호기에 세울 3, 4호기 등 관련된 일감 조기 발주를 확대하고 이집트, 엘바다 일감 등을 협력사의 일감 부족을 해소해서 원전 생태계를 복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원전 해외 수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부를 좀 다시 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해외 원전 수주를 해도 부품을 잘 조달해야 되는데 부품을 만들 기업들이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국내 원전 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원전 기업들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내일 바라카 원전 관계자들과 오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을 내일입니다. 지금 2월 2일이고 2월 3일 내일날 오는 3일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수주와 건설에 참여한 관계자들과 오찬을 만든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전 현직 간부 10명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아부다비 지사, 지금 현재 사업총괄팀장을 지낸 박종혁 씨, 한수업 한 지사장을 지낸 박웅 씨를 포함해서 원전 설계와 시공을 맡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등 기업의 전 현직 임원들도 참석한다고 합니다. 만나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무함마드 대통령은 코로나19 등 힘든 여건에서도 원전 건설을 완공한 한국 기업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300억 달러를 투자를 결심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 그 후속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해요. 이거 이렇다 할 만한 뭐 이런 게 없어서 그렇지 활동들이라든가 만남들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 가지를 더 하는데요. 원전 수출 속도전 45개국 맞추면 전략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등이 원전 수출을 위한 글로벌 시장의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주요국의 원전 정책과 관련된 법령 체계부터 살핀다는 방침인데 원전 지금 이제 호기가 적은 국가를 중심으로 맞춤형 수출 전략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길게는 1년, 짧게는 이번 연도 상반기에 내에 도출된 결과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관계기관 등이 공유해서 효율적인 정책을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원전 생태계 복원에 이어서 원전 수출 동력화의 정책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하고 있긴 하죠, 여러분들 쭉 보시면.
모두 요런 것도 한다고 합니다. UAE 원전 수출 허가 기간 최대 6개월 줄어든다라는 내용입니다. 원전 안전위원회는 아랍에미리트 원전 규제 기관인 연방 지금 이제 원자력 구청에 원한 지금 이제 행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뭐 요거는 여러분들 어떤 기관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행정처리 약정 체결로 지금 현재 원자력 수출 허가 업무를 직접적으로 처리하고요.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게 한 기관에 맡겨버린 거예요. 해결료 공급 사업, 원전 유지 보수 사업 등의 향후 예상되는 수출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 6개월 정도를 단축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부를 다지면서 해외 원전 수주를 노리고 있죠. 한전, 튀르키예 원전 내기 건설 사업의 예비 제안서를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있던 얘기죠. 양측은 내년쯤 원전 건설에 대한 환경 기술 여건과 재원 조달 방식에 합의하면 양인각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영국은 오는 2050년도까지 224기가와트의 신규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고요. 특히 영국 원전 사업은 미국, UAE와 함께 공동 지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UAE에 가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원전을 할 때 돈을 지원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슬인 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금력이 좋은 UAE, 유럽, 중동의 자금, 설계와 시공, 기자재 분야에서 강한 한국, 이게 건설에 강한 거죠. 기술이 뛰어나고 외교력까지 같은 미국이 역할을 함께 원전 시장에 진출하면 상당한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 좋아요. 뭐 정리해 보면은 여러분들 뭐 국내도 다지면서 국내 원전 건설에 대해서 하고 일감 먼저 줘서 관련된 기업들 살아날 수 있게 해 놓고 뭐 사람들 만나 가지고 같이 의기투합도 하고 그리고 법령 체크해 보는 거 저희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질적인 원전 수주를 하기 위해서 해당 국가의 법부터 시작해서 기초부터 싹 다 다시 갈아엎어 가지고 전략을 짠다는 내용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출 허가 짧게 뭐 줄일 수 있는 규제를 줄일 수 있는 건 규제를 줄이고 단축시킬 수 있는 건 단축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지금 현재 수출을 바꿔 나가고 있는 구조를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예비 제안서를 제출을 함으로써 우리 원전 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런 원전의 이런 단가에 원조를 수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원전에 대한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부족한 기술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겁니다. 저장 공간 포화에도 국회 핵폐기물 특별법 시동.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을 가동시키긴 했는데 가동시키고 난 후 핵폐기물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남습니다. 근데 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남은 핵폐기물을 어디다가 갖다가 치울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원전 부지 그 구석에다가 갖다 쌓아놨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자력 발전 시설 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임시 저장 공간에 포화가 임박해 오면서 정치권에서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 발의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된 특별법안은 2021년도 9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 2022년 8월에 김영식, 김인성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3건 등이 있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모두 중간 혹은 영구 저장 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기존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 시설을 확충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이게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겠죠. 추가적인 원전의 핵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 자신도 못하는데 남한테 잘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해결되지 않은 이걸 갖다가 물건을 갖다 팔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이 핵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안도 처리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후속 조치들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현재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핵 폐기물 처리 기술 뛰어난 프랑스, 한국과 원전 협력을 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프랑스는 세계에서 재처리 기술을 통해서 최종 폐기물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원전에 대한 거죠. 좀
작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저층에서 최종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식으로 개발했고 핀란드도 프랑스의 이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 간단하게 말해서 거의 뭐 땅속에 깊이 파가지고 묻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 이렇게 깊이 파가지고 요 저층에 묻는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력에도 상한선은 없다.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포함해서 한국에게도 수출할 수도 있고 기술 협력 등을 통해서도 제3국에 수출하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내에도 이런 이 프랑스의 기술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원전 수출을 했을 때 원전 수출을 이뤄낸 해당 국가에도 이런 핵 폐기물을 어떻게 저장할 건지에 대한 다음 답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원전 수출이 조금씩 완벽에 가까워지고 있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그래서 최근에 나온 내용인데요. 한 핀란드 경제산업 원전 협력 확대를 논의했습니다. 현재 앞서 보셨듯이 법안 제출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죠? 법안이 제출되기 직전에 요런 핀란드하고도 같이 도와줘라라고 부탁을 한 거죠. 방안을 통해서 양국의 기업 간의 교류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져 합작 투자, 공동연구 등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고준위 방사수 폐기물 처분장을 마련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추진 중인 바 지금 현재 동 분야의 선두국인 핀란드와 협력을 지속 확대, 강화해 나가기 희망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유치 의지와 준비 상황을 설명하면서 핀란드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라고 보시면 되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최근에 저는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최근에 이게 이 튀르키예 이 터키 원전 수출 예비 제안서 제출에 주가가 잘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나마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한전 기술 요 정도가 주가가 그래도 좀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좀 올라갔는데 좀 아쉬운 흐름이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에서 실질적인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 정책이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마침 현재 지금 직전에 준비 중인 이런 법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법안을 진행하기 직전에 누구와 프랑스하고 지금 핀란드하고 협력 논의를 통해서 어떤 기술을 다양한 기술이 있겠지만 가장 부족한 기술이라고 평가를 받는 핵 폐기물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요 원전 수출까지는 아직 꽤 시간이 많이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전 수출 전에 관련된 이슈가 터져 나오기 전에 좀 더 구체적인 이 정부의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원전 관련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관련된 종목들의 지금 현재 국정과제로도 만들어졌었고 국회에서 현재 발의되고 있고 현재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 중인 핵 폐기물 관련 종목들을 주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 폐기물 관련 종목들은 여러 기업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대표적으로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르비텍.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핵 폐기물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보수하거나 재건한다거나 뭐 요럴 때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주가가 움직였고요. 과거에도 원전 관련 종목 움직일 때 대장주격은 완전 아니었지만 움직였고요. 최근 주가가 이미 뭐 바닥권까지 떨어진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요런 기업들이 추가적인 파동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르비텍이요. 항상 뭐 이 기업 설명드릴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지금 실적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닙니다. 2020년도에 살짝 적자를 낸 걸 제외하면 연속적인 계속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재밌죠? 그래서 오리비텍이 좀 매력적이다라는 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핵 폐기물과 관련된 직접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우진이라는 기업인데요. 우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 폐기물이 방사능을 뿜잖아요. 방사능을 내뿜으면 이 방사능을 내뿜는 것을 처리하는 기술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좀 최대한 방사능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이죠. 완벽하게 막지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우진이라는 기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진 같은 경우에는 국정과제를 통해서
SFR SFR 기술을 좀 가지고 있죠. SFR이 뭐냐? 뭐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건설되기까지는 꽤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바로 핵 폐기물을 이용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또 가동하는 거예요. 워낙에 원자력이라는 게 우라늄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하게 원자력을 돌리게 되는데 이 우라늄이 거의 90% 이상 남는다고 합니다. 혹시 한 10% 정도 안쪽으로만 10%도 많이 잡은 거예요. 예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10% 안쪽으로만 지금 현재 반응을 해서 이게 에너지가 되고 전기를 생산하고 나머지 90%가 핵 폐기물이 되는 건데 이 남은 핵 폐기물도요. 우라늄이에요. 우라늄. 우라늄이기 때문에 이 우라늄을 가지고 지금 이제 또다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는 SFR과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국정 과제를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해당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선도하는 기업도 잘 찾아 기다려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진이라는 기업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진이라는 기업 실적도 보겠습니다. 좀 지금 현재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딱 어느 때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전 정부 때죠. 그리고 나서 2020년도 들어서 지금 현재 다시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2021년도에 어마무시한 복구를 해냈죠. 거의 뭐 3년간 까먹은 것도 이제 복구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작년 그리고 이번 연도까지도 매출 성장세 그리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성장세로 이어갈 것으로 현재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적 대비해서도 주가가 굉장히 낮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다양한 기술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 때 이런 기업들은 좀 주도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비추르테크인데요. 뭐 다양한 기업들이 있겠지만 해당 기업들도 핵 폐기물 처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제가 이 기업을 가지고 나는 이유는 다른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차트가 이쁩니다. 이게 유일하게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뚜렷하게 우상향이 좀 들어와 주면서 수급도 들어와 주는 종목이거든요. 몇 없는 케이스입니다. 지금 작년에 큰 급락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와 주고 있더라. 그리고 이번에 핵 폐기물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됐을 때 관련된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트가 너무나도 이쁩니다. 원래 여러분들 이슈 플러스 차트까지 봐야지 우리가 주식을 찍어 나갈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이번 만약에 법안이 물론 다양한 갈등이 있겠지만 결국 통과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핵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주식들을 먼저 관심을 넣어두시고 기다려 보시면서 원자력 수출까지 여러분들께서 너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원자력 수출을 위해서는 내가 잘해야 됩니다. 내부 먼저 잘하고 해외 원전 수출까지 꼭 이뤄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 꼭 희망 잃지 마시고 최근에 증시 좀 잘 반등하고 있잖아요. 이 반등하는 증시 속에서 내 종목은 왜 안 가지라는 좀 고민을 하실 만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종목 정리할까 팔아버릴까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원전 관련 종목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뭐 모든 것을 제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업데이트된 내용을 가지고 시장에서 이 원전 관련 종목들을 어떻게 투자해 나갈지 잘 버틸 수 있을 만한 일정과 이슈는 무엇이 있을지 시장의 방향성을 어떻게 이어가는지 여러분들께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내용들을 정리해서 전략과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홀딩하시면서 관심 종목들 내가 편입한 종목은 있는지 꼭 여러분들께서 관심 영상을 넣어두시고 계속해서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추가적인 자료집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죠. 2023년도 자료집입니다. 이제 슬슬 페베터리 관련 종목들도 그렇고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도 그렇고 제가 뽑아놓은 종목들이 막 상승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 지금 놓치면 못 잡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집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 자료집을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하셔서 이게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삼성 핸드폰 하시는 분들은 여기 구글 플레이 스토어일 거예요. 이게 삼각형 모양에서 알록달록한 거. 클릭하신 다음에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해당 설치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앱스토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앱스토어도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고 들어가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이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데요. 아이디 비밀번호 만드시면 됩니다. 무료 아이디입니다. 다 무료입니다. 다 다운로드도 무료, 컨텐츠도 무료, 무료 영업증 다 무료예요. 아이디만 되시는데 핸드폰 번호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인증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만 잘 기억해 두시고 매일매일 접속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컨텐츠들 이용하시면 되는데 유황업종 차류집은 급등춘저지에 들어가셔서 여기 세 번째 공직을 세 번째 위에서 세 번째에서 2023년도 2배 급등 후보주 총정리 자료집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2022년 3년도에 큰 급등세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여러분께서 2배 급등 가능성 종목들 넣어놨으니까 꼭 관심주 넣어두시고 해당 자료집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드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오늘 당일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매일매일 드린다라든가 장전 시황을 통해서 주식시장에 오늘 아침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주식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대응하기 위해서 해외 증시는 어떻게 됐고 주요 지표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석할지 전일자 상승 종목들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오늘 주요 뉴스와 제 생각 주요 뉴스 제 생각들을 쭉 정리해드리면서 여러분께서 관심 가질 만한 섹터 시장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들을 저 아침에 8시 30분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 자료 확인하시면 여러분께서 매일 시장에 대응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라고 해서 매일매일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을 매일매일 알고 있어야 다음날 이 주식시장에 어떤 종목들이 잘 급등 나오는지 흐름을 알 수 있겠죠. 화면 보시면은 AI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 요즘 인공지능 관련 종목 잘 가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인 파동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포착하기에 해당 정리 자료가 참 중요하겠죠. 매일매일 새로운 컨텐츠들 여러분들께 시황글들, 추천주들 그리고 오늘 가장 강한 테마주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무료 자료로서 훌륭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이 분명히 100%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말이 제가 영상에서 드린 말씀이 모두 다 맞지도 않죠. 여러분들께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분명히 노력한 만큼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는 게 아닌 제대로 된 가장 기본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이해하고 주식 투자에서 높은 확률로 투자할 수 있게끔 우리가 90% 100%에 가까워질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 자료를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어플리케이션 반드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